정말 요즘요. 편의점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편의점에 나타난 남성들이 종업원에게 여러 차례 무리한 요구를 하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내는데요. 그 모습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들의 행색이 좀 수상한데요. 이 남성들이 뭔가를 결심한 듯 일어나서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종업원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종업원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겠다면서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상한 남성에게 빌려줄 리가 없었겠죠. 거절을 당한 남성들은 거절을 당한 후 편의점을 나섭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를 한 통이라도 걸어달라며 번호를 부릅니다. 종업원이 번호를 받아서 입력하고 있는데 번호를 입력해 보니까 없는 번호였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좀 이렇게 휴대전화로 몸을 기울이다가 거절당한 이 남성들이요 다시 편의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종업원이 아까 그 번호를 받아서 적었는데 그 번호가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남성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음료수 진열대 쪽으로 향하는데요. 음료 한 병을 이제 골라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계속 수상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수상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남성들의 본심은요. 이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들이 또 찾아오는데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종업원 계산대로 바로 향하더니 흉기를 들어서 종업원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강도로 돌변한 건데요. 종업원이 도움을 요청할 틈도 없이 2인조 강도는 계산대 금고에 있던 61만 5천 원을 챙겨서 도주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입니까? 범죄 영화 같습니다.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건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행하기 전에 범행이 놈들이 엿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거 들어가 보고 다른 사람이 있나 없나도 보고 거기에서 상당히 배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한테도 전화 좀 빌려 쓰자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고 해가지고 헬멧을 훔쳤죠. 오토바이 헬멧을 훔쳐가지고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쓰고 들어가서 이제 범행을 한 거죠. 동기는 용돈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용돈을. 김복준 의원님, 예. 설마 했는데 뭔가 수상쩍다는데 진짜로 범인으로 돌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름대로는 큰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세 번 할까 말까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네네. 안팎의 상황을 좀 많이 살피네요. 아. 밖에 가서도 CCTV 구도 이 도주로 같은 거 보는 것 같고요. 아하. 전화를 걸어달라고 종업원한테 부탁하면서 안쪽으로 들여다보잖아요. 이렇게 네. 뭐 숙여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나 좀 보는 것 같고 비상벨 위치 같은 것도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없는 이제 시간대를 포착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기웃거리다 나가가지고는 밖에서 네. 한번 상황 살펴보고 이제 즉시 뛰어들어온 거고요. 미처 비상벨을 누를 시간이 없이 그러네요. 범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바로 들이닥치네요. 바로 들이닥치잖아요.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대담한 강도 범행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충격적인 건요, 손정혜 변호사님, 저 범행, 편의점 강도 행각을 벌인 저 사람들의 정체가 더더욱 충격이라면서요. 네, 영상 속에 보면 굉장히 신체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14살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중학생들이 이 동네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특히 파출소에는 너무 익히 알려진 사람, 그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 불량 청소년으로 파출소도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14살이지만 형사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이 두 명도 동네 친구로 알게 된 사이고 한 명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너희 왜 그랬냐?
용돈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딱선이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용돈벌이를 하려고 편의점을 강도짓을 벌여요. 그런데 강선우 평론가님, 이 학생들을 이 편의점 강도 둘을 검거하는 데는 경찰의 눈썰미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경찰들이 그 119 신고를 받고 편의점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출동을 해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요. 인상착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리고 CCTV도 아까 보셨듯이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 네. 다음에 피해자들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지금 경찰이 와서 확인하네요, 진짜. 네.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한 다음에 네. 근데 이 두 명이 불량 학생들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동네에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자판기가 있었는데 네. 자판기를 부수고 거기서 한 현금 12만 원을 이렇게 빼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던 그 CCTV 속 인물이랑 이 학생들 두 명 중에 하나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피의자를 점점점 좁혀간 다음에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12시간 정도 만에 그 모 워터파크에서 이 피의자 두 명을 검거하게 됐다고 합니다. 워터파크? 저 돈을 훔쳐가지고요. 정말 철딱선이 없고 진짜 예전 같으면 정말로요. 회초리를 정말로 몇십 대를 맞아도 시원찮을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 훔친 돈으로 워터파크 보세요. 지금 검거 장면이에요. 워터파크까지 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 쫓아가서 검거를 했습니다. 아마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신속한 우리 경찰분들 덕분에 저 피의자들 14살입니다. 중학생이에요. 긴급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들이 우리 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애들이에요. 절도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 얼굴이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CCTV에. 그래서, 우리가 취급했던 애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인적상이 파악이 된 거죠. 이제 강력팀 형사가 이제 얘네들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연락처를 우리가 실시간 기지국 추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소년범이라도 자꾸 이 동네에서 말썽을 피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동네 조폭 어른들도 많지 않습니까? 주치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몸집이 크다 보니까 성인 같아요, 한 명은. 덩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금방 눈에는 띄죠. 혹시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저 학생들 워터파크 지금 잡혔을 때도 예. 이른바 뭐라 그러나요? 래시가드라 그러나요? 뭐 수영복 입고 지금 물에 젖은 모습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놀다가 잡혔어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했을까요? 우리 그때 헬멧까지 썼는데 어떻게 우리를 알았지? 그랬을까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중하게 범행했잖아요. 하하. 헬멧을 일반적으로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면 뭐 다 벗잖아요. 네. 근데 쟤들은 단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어요. 4번을 들락거리면서도. 하하. 그건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그 얼굴을 감춘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저렇게 이 동네에서 전문적으로 말썽 피우는 그러니까 파출소 단골 손님 애들이에요. 쟤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네. 그리고 경찰이 특징을 파악하는데 CCTV가 상당히 좋습니다. 같은 걸음걸이 같은 얼굴이라도요. 네. CCTV를 통해서 동영상을 이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네. 특성이 잘 나와요. 그래요? 동작에 사람마다 동작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CCTV가 굉장히 좋은데 네. 쟤들이 아마 다른 그 자판기를 털을 때 CCTV 경찰이 많이 봤을 거예요. 아하. 그때 얘들의 독특한 동작하고 요번에 CCTV 동작이 아마 경찰관 눈에는 오랫동안 봤으면 바로 보였을 겁니다. 아하. 바로 그런 경찰의 눈썰미도 이번 검거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살 중학생들이라고 하는데 범죄 수법, 이 범죄 죄질은요, 성인들 범죄 못지 않습니다, 지금.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자체는 가능하죠. 그리고 2명 이상이 흉기를 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강도를 했다. 이건 무조건 구속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신청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 실질심사까지 열렸는데 네.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 아하. 그리고 반성문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학생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같은 범행을 성인이 했으면 당연히 구속될 만한 사안이거든요. 아. 실제로 이 학생들이 피해금 대부분도 탕진했습니다. 식료품비, 택시비, 워터파크 등에 소비하고 16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걸 경찰이 체포 현장에서 바로 압수를 하고 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안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네. 특수 강도로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기소가 이미 됐는데 소년법이 적용되죠. 만 14세 이상이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아.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렇게 선고를 할 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소년에 대해서는 그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형이 감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성인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두 사람한테 다 신청했습니다만 어쨌든 영장 전담 판사는 이 기각을 했대요. 나이가 일단 어리고 그리고 뭐 반성문도 제출했나 봐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요, 이 정말 이 철딱선이 없는 이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밥상머리 교육 잘못시킨 그 책임도 도덕적 책임도 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부모들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 선처해 달라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절도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절도가 이제 강도가 된 거예요. 하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절도가 강도가 됐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부모님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번에 매서운 회초리는 구속일 수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영장 실질 과정을 거쳐서 네. 불구속 상태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지 정말 지역사회 어른들, 특히 부모들 그러니까요. 정말 합심해서 노력하셔야지. 아, 내 자식 말 안 듣는다 어쩌겠느냐. 저 보시면 덩치 산만하다고 해요. 동급생들보다 훨씬 커서 성인 같다고 하는데 네. 혹여라도 교우 관계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 돈도 뺏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철저한 선도 교육이 네. 필요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정말 이 작금의 세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 네. 애들이 놀러 갈 비용 용돈벌이 하려고 지금 편의점 강도 행각 그 발상 자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제 저 청소년들에 의해서 요 최근에 그 빈발하는 그 어떤 강력 범죄 여기에 과연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이거는 한 번쯤 이제 돌아볼 때는 됐어요. 그래서 뭐 오직하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우리가 14세로 돼 있는 걸 낮추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아까 그 편의점 아마 그 아르바이트 하는 분 같아요. 여성분 같은데 엄청나게 아마 놀랐을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저기서 일 못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분한테도 한마디 꼭 드릴게요. 이거 오늘 우리 뉴스파이터 보시는 분들 지금 보면은 헬멧을 쓴 채로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두 사람이 4번을 들락날락해요. 네. 이 경우에는 부담 느끼지 말고 비상벨 눌러야 돼요. 아, 비상벨 눌러서 그 가까운 파출소에서 출동해가지고 그들 얼굴 살펴보고 범죄 예방하면 그걸로 된 거지. 아하. 그게 무슨 허위 신고도 아니고 경찰한테 혼날 일도 아니에요. 본인이 이거는 좀 뭔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아하. 불안하다 그러면 그거 와서 해소해 주는 게 경찰의 의무예요. 그러네요. 비상벨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혹시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네. 편의점 직원분들 이런 경우가 혹시 비슷한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러네요. 비상벨 눌러서 경찰 부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